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방문 동거 외국인과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꽉 막혔던 농촌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기존 방문 동거 외국인과 고용 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계절 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 근로자 4,500여 명이 들어올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입국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 운항이 통제된 베트남과 필리핀의 비중이 76%에 달해 농촌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과 범부처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의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 동거 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 근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 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 57,688명은 30일부터 계절 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가들은 각 지자체가 사전 신청한 범위 내에서 방문 동거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 대신 고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입국이 미뤄진 계절 근로자는 모두 2,004명. 그중 방문 동거 비자 외국인 1,122명이 대체 인력으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슬슬 신청 문의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5만 8천 명에 대해서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에 농축산업에 취업 후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650명과 제조업 취업 후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3,275명을 대상으로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허용했습니다.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농한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농번기 일손만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고용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정부의 긴급 대책으로 단기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30개소 추가 지원해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절 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인력 중개 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 중개센터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와 농촌지자체는 25일부터 운영 중인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통해 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업 분야 주요 조세 감면제도 20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한 다음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지원해온 건데요. 혜택이 사라지면 농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 분야 주요 국세, 지방세 감면 항목 20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건의 조세 감면 제도를 통해 농민과 농업계가 지원받은 혜택은 지난해 기준 1조 7,611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올해 말을 끝으로 지원 혜택이 사라진다면 이 금액은 고스란히 농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정당국은 농업 생산과 연계된 조세 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농협 관련 제도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하는 것 또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 기조에서는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은 비과세 제도 축소를 통해 세입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몰기한이 다가오는 20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입니다.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비료와 농약, 농기계, 사료 등 농축산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인데 198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농민들은 이를 통해 연간 1조 1,500억 원에 이르는 절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또한 농업계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격 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의 일정 면적의 농지, 초지, 산림지를 증여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 교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증여세 감면이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조합이 판매하는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제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21년부터 5%, 2022년 이후부터는 9%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은 농촌 주민들의 저축 의지가 꺾일 뿐만 아니라 급격한 예금 이탈로 서민 금융기관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농업계는 또 존폐의 갈림길에선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를 농민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축협이 다른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이 농촌에 있다 보니까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하거든요. 여기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특혜가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거기 안 들어온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거고요. 여기가 또 생존은 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하게. 네. 조세 특례와 관련된 것 연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국회도 농업 관련 조세 감면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농업계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농정 공약으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과 조합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등의 특례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농정 공약을 통해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추경의 농업 농촌 관련 예산이 소외된 만큼 정치권에서 조세 감면 연장을 위해 보다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이 올해 첫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저조한 가입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출범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올해 출범을 앞둔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이 저조한 가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준 의무 자조금 가입 실적은 양파는 전체 재배 면적의 47.9%, 마늘은 39.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설립 요건인 가입률 50%를 달성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의무 자조금 가입률이 가까스로 50%를 넘긴다고 해도 제도 시행에 난관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무 자조금의 발단은 지난해 양파와 마늘값 폭락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 농가들 사이에선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의무 자조금이 공론화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 자조금과 유통협약을 체결해 과잉 예상분에 대한 자율 폐기와 출하 시기 조절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무 자조금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의무 자조금 참여율을 보면 한우 자조금은 99%, 콩나물 자조금은 85%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안정에 중점을 둔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의 경우 농가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농가들만 수급 조절에 나설 경우 정책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불참 농가의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을 의무 자조금 가입 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늘, 양파에 대해서 의무자조 가입 안 한 농가에 대해서 내년부터 양파, 마늘 관련 계약 재배, 그다음에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 그다음에 정부 수매 비축 모든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의 의무 자조금 독려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잇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의무 자조금에 가입하지 않을 시 얻게 되는 불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현장 농민들의 반감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의무 자조금 안 들어가면 어떤 정부 정책에서 배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실제로 오히려 더 농민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또 안 따라주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양파와 마늘값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의무 자조금.
정부와 농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는 약 10년 전부터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정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개인 축사와 창고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국고 지원금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671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94억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약 70%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택 지원 대상 역시 약 2만 동이었던 지난해보다 확대돼 올해는 3만 동에 이릅니다. 한 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 축사와 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동당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하는 곳과 가까이 있는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성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액은 한 동당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한 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시 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 사업자를 통해 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과 거주인도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2016억 원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를 약 19만 동 철거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주택 슬레이트는 약 61만 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도록 생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정부가 최근 이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 문제는 없었지만 사업계획 임의 변경이나 사후관리 출하약정 미준수 등 분야별로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04년 칠레와 FTA 체결 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수 농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수입과일 대비 품질 경쟁력 확보와 안정과실 생산 기반 구축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업 결과 과수 농가의 노동시간과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18년 농산물 표준소득 자료에 따르면 주요 6대 과수인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의 노동시간은 시바르 300평 기준 25시간 감소했습니다. 사업 추진 전인 2003년에 비해 14% 감소한 겁니다. 또 농가소득은 2003년 대비 133만 원 올라 7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와 함께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사업 94개를 선정 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이나 횡령 같은 중대 위반 사안은 없었지만 분야별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사업 선정 절차에서 적발된 건수는 80건으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생략이 발견됐습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선 공개경쟁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하거나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등의 사례 147건이 확인됐습니다. 사후관리에선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 159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내부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감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후관리 과정에선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어기는 농가는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2004년부터 잘 추진되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해본 점검을 지금까지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후속 조치를 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본 사업이 좀 더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는 국내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핵심 과제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농가가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릴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비롯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방제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신규 사업으로 농기계용 유류 보관 탱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농민으로 희망자는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농민에게는 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 보관 탱크 구입비의 50%가 지원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00대의 유류 보관 탱크 구입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유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을 전액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해보험에 추가된 팥과 노지 시금치 등 5개 품목을 포함한 67개 품목에 대해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한 후 관련 서류를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총 42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농민이나 보조 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로 농가당 작목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 취급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업재해 담당 부서를 통해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 관람과 같은 외부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무기력증을 경험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영화로도 유명한 패왕별이를 온라인으로 만나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창극 패왕별이를 더 생생하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극장이 다음 달 8일까지 국립창극단의 패왕별이를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상영되는 패왕별이는 중국의 전통 경극을 창극으로 풀어내 익숙한 우리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패왕별이는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멸망 이후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속에는 영웅 항우와 그의 연인 우휘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배우들의 손짓 하나로 세상을 만들어내는 시각 중심의 경극, 그리고 소리로 세상을 그리는 청각 중심의 창극이 만나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패왕님은 백성을 도탄 데서 구하셨지요. 패왕님의 공과 덕은 산과 같이 높고 부부는 바다와 같이 크셨지요.
공연장을 가기 힘든 요즘 온라인 공연 관람으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직접 여행하지 않고도 산바람과 바다 내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전남 신안군 홍도의 전경과 아름다운 풍경들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곳 홍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홍도의 동백숲인데요. 바닷가 근처에 이런 울창한 숲속은요, 대도시보다 몸에 좋은 음이온이 무려 30배나 많고,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깨끗한 공기, 그 속에서 산림욕을 하는 기분도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볼까요? 저기 멀리 보이시는 섬은 검은 흑자를 쓴 흑산도인데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이쪽 뒤편으로 보이시는 기암기석은요, 홍도 제1경 남문방위로 만복의 문, 해탈의 문이라고 해가지고서 평소에 인파가 많아서 가지 못했던 여행지들을 온라인으로 체험하면서 일상 속의 지루함을 벗어나 기분 전환하는 건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손끝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이 길어지자 온라인으로 즐기는 박물관 VR을 소개했는데요. 황룡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볼 수 있는 황룡사 특별전부터 신라를 느낄 수 있는 황금의 나라 신라까지 청록색 원을 누르면 유물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사진까지 볼 수 있고 마우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박물관을 둘러보기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문화와 자연을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 시간이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